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검수단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의해준 사람들은 여야 원내대표들인데 그중에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이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니까 권 대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연일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성과를 설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자, 이 합의에 대해서 이 합의가 뭐가 문제냐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자,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 이 논의는 3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실제 시행된 것은 작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때도 독소조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일반 범죄는 경찰로 직접 수사권이 넘어갔다. 그런데도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 이를테면 뭐 최근 계곡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해온 것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걸 확보했다 본인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원래 안에는 보완 수사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완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 권한 그리고 보완 수사 그걸 가지고 있고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기소 불기소 여부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수기에 불과한 건데 이번에 본인이 이 부분을 확보를 했다. 뭐 그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성과다 이거죠. 성과라고 하면 성과죠. 그러나 문제는 그거보다 더 큰 것. 왜 합의를 굳이 해줬느냐. 지금 지방선거 40일 앞두고서 그거 합의 안 해주면 어차피 단독 강행할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이. 그러면 선거도 이기고 그 다음에 검수완박이 설령 된다고 한들 대책이 없겠느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야권 지지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퇴임 기자회견을 JTBC 손석희 전 사장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석희 전 사장이 이렇게 물었더군요. 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선거용이지요, 뭐 이렇게 그냥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전 사장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은 네,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질문과 답변 자체가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검수완박이 뭐가 문제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당초 민주당 아니라면 8월 중순 정도부터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뿐만 아니고 결국 모든 수사가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은 수사 역량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문 대통령 중심의 청와대가 그동안에 뭐 울산시장 선거 공작, 탈원전, 그 다음에 뭐 기획사정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금 경찰이 그 역량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결국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키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그럼 뭐 이렇게 답변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경찰의 수사 역량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처럼 선거용이지 뭐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문 대통령도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장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시장의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홍준표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 수사를 통해서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니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법 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거라.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가 23일이었고요. 그 며칠 전 20일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입법은 우연 소지가 있고 정권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 은폐 의도도 숨어있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이랬던 사람이 사흘 뒤에 합의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비난합니다. 자기도 검찰 출신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입장은 뭐냐? 사흘 만에 물구나무를 선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뭐 기자들이 이런 걸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당신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나온 것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본다. 자, 윤석열 당선인과 가장 가깝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장문을 냈더군요. 현 제도에서조차 현재가 검경수사권 조정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죠.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법행정분과에서는 22일 날 어제 그저께죠.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의 논평과 한동훈 후보자의 논평이 다릅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고 한동훈 후보자도 측근인데 두 측근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생각인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나는 민생이나 관심 쓸랍니다 라고 꽤 오래전에 얘기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인수위에서는 계속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여야가 합의를 덜컥 하니까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성동 원내대표, 흔히 윤핵관으로 불립니다. 이 사람이 이 중차대한 사건을 민주당과 합의를 해가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을 안 했을까? 뭐 직접 소통을 하든 간접 소통을 하든 결재를 안 받았을까 과연?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안 받았으면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월권이죠. 왜냐하면 검수단박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뭐 여야 합의로 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4월 내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정말 어렸을 때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 수사가 어디에까지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일인데 이걸 당선인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덜컥 합의했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준석 대표와 뭐 이런 소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이름으로 문책을 당해야 된다. 그 정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을 4선이나 했는데 그런 걸 보면 틀림없이 소통했을 것이다. 그럼 소통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하지 마시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합의가 안 됐겠죠. 아이고 그거 뭐 어쩌겠습니까? 라는 현실론으로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현실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보안 수사권이라도 확보를 하자. 그리고
보안 수사권 확보하고 검찰 수사권이 단계적으로 박탈되면 나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든가 아니면 안 했어도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겠죠. 대응해 나갈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물론 저의 분석이죠. 제가 뭐 윤석열 당선인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저희의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대책이 뭔지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도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섣불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저희의 여러 가지 경험, 취재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첫째, 많은 곳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활용해서 뭐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상설특검법 가지고서 설령 검찰이 수사권이 제한된다 할지라도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뭐 범위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상설특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검사 발동의 요건은 법무부 장관 또는 국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도 물론 뭐 그 법체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법무장관 한 사람을 국회의 의견과 동일시한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일개 법무장관의 의견을 국회 전체의 의견과 동일시한다?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건 상설특검법 활용해서 상설특검을 해야 되겠다. 특검을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그렇게 해서 4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 이렇게 3명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을 한번 갈라보자고요. 민주당 2자리, 거기에다가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편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그러면 민주당 편이 기본적으로 3사람. 그 다음에 국민의힘 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2사람하고 법무부 차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추천해서 임명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국민의힘 편 3사람 팽팽하고 캐스팅 보트는 대한변협회장이 쥐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변협회장이 지금 신임 변협회장은 검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다 국민의힘 편인가요? 아니죠. 왜 아니냐? 요즘 변협회장은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도 소통을 해가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할 겁니다. 누구 편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뭐 이른바 개혁적이죠.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작정 국민의힘 편을 들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특별검사 추천이 국민의힘 뜻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논란과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그 칼날이 여권을 향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상설특검 활용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따지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추정컨대 경찰을 잘 활용하면 대응할 수 있다.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7월 25일 날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장의 후임자를 이제 임명하고 취임하게 됩니다. 새 경찰청장이. 결국 그 사람을 잘 임명해야 된다. 아마 지금쯤 윤석열 당선인 머릿속에는 그 사람을 누구로 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앞으로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텐데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대형 사건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뭐 이런 거 설치합니다. 임시 조직이죠. 그런데 검수 단박이 실시되면 경찰로 대부분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경찰은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근데 검찰은 맨날 논다. 왜냐면 9월달 되면 당장 수사할 범죄가 2개로 줄어듭니다. 부패와 경제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6대 범죄죠. 6대 범죄인데 연간 검찰이 처리하는 게 5,000건 내지 6,000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6대 범죄가 2대 범죄로 줄으면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1로 준다고 봐야죠. 그러면 5,000건, 6,000건이면 대략 한 1,500건에서 2,000건 정도로 줄 겁니다. 검찰 인력은 똑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절반 정도는 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저는 검경합동수사본부 뭐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은 지금 놀고 먹는데 절반이. 응?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 같은 걸 설치해서 그게 결국 일종의 경찰 TF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수사 공백을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검경합동수사본부 많이 봤잖아요. 대형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 또는 검찰 혼자 못하니까. 그리고 공안 사건 같은 거 벌어지면 거기다 국정원까지 끼워서 합동수사본부 같은 거 설치하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수사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검찰 인력이 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어차피 막을 방법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고 국회에서 합의를 해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합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거 이렇게 합의하든 저렇게 합의하든 어차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정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존중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그 대책이 저희 같은 사람이 추정해보건대 뭐 상설특검법도 하나의 활용 방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경찰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모으는 방법 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뭐 이런 것들을 당분간 해나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인수위원회의 입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과 싱크로율, 일치하는 확률이 훨씬 높고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냥 약간은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답게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것.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쪽의 의견이 훨씬 윤 당선인 쪽 의견과 가깝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본인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본인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